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교육연구원 정책연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연구사 김익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평화의 도시 원주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흔히 원주를 협동운동의 메카라고 부르죠. 또 생명평화 사상 하면은 우리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을 누구나 먼저 떠올립니다. 사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무의당 선생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담론 위주가 아니라 아주 편안한 일화 중심으로 지금부터 20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1928년에 원주에서 태어나셨고 1994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원주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 재학 시절에는 서울서 생활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원주에서 지내시면서 하는 일 없으면서 또 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을 원주를 중심으로 펼쳐나가셨고, 이분이 하신 일들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구석구석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엄혹했던 시기에 많은 이들이 불어 원주를 찾아와서 무의당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삶의 길라잡이를 영향을 받고 돌아가고 하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연보가 나오고 있죠. 원주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뒤에 바로 서울에 올라가셔서 배재중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44년에 경성공업전문대학에 입학하시고 45년 해방 이후에 미 군정하에서 국립대학교 설치안을 제시했는데, 그때 새로운 국립대학의 총장을 미군 대위를 임명하겠다 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국대안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 시위에 나서셨다가 퇴교당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재입학하셨고, 재학 중이시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원주로 돌아오셨습니다. 원주로 돌아오셔서 당시에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그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던 성육고등공민학교라는 이 대한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나중에는 교장까지 역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미인가 학교였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의당 선생님은 지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1954년에 대성학원을 원주에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대성고등학교와 원주 대성중학교, 바로 이 학교들이죠. 1961년에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당시에 평상시에 무의당 선생님께서 중립화 평화통일론을 주창하셨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3년간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1963년에 출소하신 뒤에 다시 대성학원 이사장에 취임하셨지만 정치활동 정화법 또 사회안전법 등을 이유로 해서 이후로 줄곧 감시를 당하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특히 1965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로서는 최초로 한일 굴욕 외교 반대 시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체의 관직을 맡지 않으셨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피폐해진 농촌과 광산촌을 살리고자 강원도 일대에서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펼치십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1957년에 무의당 선생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대성학교 교정에서 당신이 직접 쓰신 글씨입니다. 참대자, 참대자라는 교훈비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여러분들께 무의당 선생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성학교의 교가 가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전국에 있는 학교 교가 가사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크고
멋진 가사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천하를 포옹하며 비리를 광정하는, 이 정의를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희망이여 크거라 세계를 위하여. 보통 학교의 교과 가사들은요, 우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자, 학교의 이름을 날리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대성학교의 교과 가사는 2절에서도 보이지만 이상을 닦아라, 인류를 위하여.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멋진 교가, 지금도 대성고등학교와 원주 대성중학교의 학생들은 이 교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당 선생님은 감시받고 또 압박을 받는 생활 중에서 일체 공적인 관직을 맡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포도 농사와 서예에 정진하시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서예가로서 또 이름을 날리시게 되는데요. 무당 선생님께 특히 결정적으로 1965년에 천주교 원주교구가 창설되면서 지학순 주교님이 원주 교구장으로 부임하셔서 지학순 주교님을 만나시게 된 사건은 정말 인생에서 큰 전환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은 평신도 운동이라든가 교회 일치 운동 등을 함께 펼치시면서 지역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애를 널리 펼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72년 남한강 유역에서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백, 평창, 영월, 정선 등등의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때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재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셨고요. 나중에는 이 재해대책위원회가 사회개발위원회로 전환이 되는데, 사회개발위원회로 전환돼서 활동을 펼치는 동안에도 줄곧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서예가로서도 이름을 남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1981년, 83년, 또 그 이전에는 75년, 76년에 이 원주 춘천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하셨는데, 대부분 그 수익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회 등에 기부하신다거나, 아니면 1988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그 그림마당 민에서 열렸던 개인전의 수익금은 모두 한살림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기부하셨죠. 당신을 위해서는 이 서화전의 수익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대로의 인류의 삶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인류가 풍요로움과 소위 문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땅과 물과 공기를 오염시켜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는 자연에게도 인간에게도 미래가 없다는 각성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평화운동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85년 도농직거래 조직인 원주 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하셨고,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살림운동과 생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시게 되죠. 시간 관계상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헌신적으로 지도하신 그 운동들이 지금 오늘날 원주를 협동운동의 메카 혹은 생명사상의 근거지로 많은 이들이 추앙하고 따르고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91년에 위암이 발생하셨고, 94년 5월 22일 날 봉산동 자택에서 67세를 일기로 영면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무의당 선생님께서 조금 더 살아계셨으면, 또 지금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길잡이가 되어주실까 하는 안타까움을 늘 표현합니다. 이 사진은 무의당 선생님보다 1년 먼저 돌아가신 지학순 주교님, 천주교 원주교구의 초대 교구장이신 지학순 주교님의 요양지를 찾아뵙고 함께 찍은 말년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의당 선생님의 작품과 함께 무의당 선생님 생각, 즉 사상의 단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무명유한,
즉 이름 없으니 한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봐도 이 작품의 그 디자인적인 요소가 참 미려합니다. 참 멋진 작품이에요. 무의당 선생님은 이름 없으니 한가하다 하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무의당 선생님은 평소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고 다닌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3년간 영화의 몸이 되셨죠. 처음에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실 때 온실을 가꾸는 일을 하셨는데요. 그때 사진입니다.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받는 삶을 사셔야 됐고, 그래서 당시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봉산동, 지금 자택 입구에 봉산 2동 파출소가 생겼죠. 바로 무의당 선생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감옥에 계신 분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그 당시에는 화장지가 참 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교도소 안에 넣어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성경의 그 얇은 종이가 비벼가지고 볼일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하는데 아주 적합하더라. 그걸 보시고 쓰신 그림입니다. 옛날에 어디서 보니까 그 어디서가 바로 교도소죠. 성서가 미식개가 되더군. 역시 예수님이 사람 살리더군. 신성모독일까요, 이것이? 오늘날 경직되어 버리고 도구마에 빠져버린 교회와 일부 종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밑바닥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 본질이죠. 밝음 신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밝음 신용협동조합의 건물입니다. 무의당 선생님은 60년대 중반부터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펼치셨는데요. 91년에 세워진 이 밝음 건물에는 가난한 시민단체 혹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밝음 의원, 이런 단체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의 메카로스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밝음 신협에는 바로 이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무의당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공생시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도다 하는 것이죠. 밝음 신협 2층 이사장실에는 또 이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역시 무의당 선생님의 글씨를 서각으로 조각한 것인데요. 불안빈이 환불균이라, 바로 공자님 말씀입니다.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평등하지 못한 것, 고르지 못한 것, 즉 불평등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하고도 통한다고 볼 수 있죠. 본인 당신이 이 감시받는 영어의 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공식적인 강연이라든가 저술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현주 목사님과 함께 대담 형식으로 쓴 노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돌아가시고 나서 10주기 되던 해에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무의당 선생님의 일화를 모아가지고 좁쌀 한 알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무의당 선생님의 진면목을 일화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서 지금도 스테디셀러입니다.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녹색평론의 발행인 김종철 선생은 무의당 선생의 사상이야말로 우리가 전 세계에 드러내고 알리고 자랑해야 할 선구적인 사상이다 라는 입장으로 바로 무의당 선생님의 강연이라든가 흩어져 있는 증언이라든가 이야기들을 모아서 나락하늘 속의 우주라는 책을 펴기도 했고요. 그 후속으로 너를 보고 난 부끄러웠네라는 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이란 책이 10년 전에 무의당 선생님의 잠언집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독립운동 관장을 지내셨던 김삼웅 역사학자께서 무의당 장일순 평전을 펴내셨습니다. 이거 외에도 단편적으로 무의당 선생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략 이 6권의 책은 한번 만나보시면 무의당 선생님의 생각을, 사상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일화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예가로서의 무해당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글씨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답을 하셨죠. 서필어생이라. 글씨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유명한 일화가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저작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사람이 써붙인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군고구마. 군고구마를 팔아야 그는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글씨, 그게 진짜다. 그 절박함에 비하면 내 글씨는 장난이야. 나는 못 미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공동체 활동을 주도하시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옆 사람 이웃이 바로 나였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월 선생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밥 한 그릇을 알게 되면 세상 만사를 다 알게 된다고.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온 우주가 참여해야 한다고.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빠져도 밥 한 그릇이 안 돼요. 밥 한 그릇이 곧 우주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으니 밥알 하나, 티끌 하나에도 대우주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무해당 선생님은 그래서 말년에 당신의 호를 일속자, 우리말로 풀면은 조하날이라고 하죠. 조하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남기도 하셨습니다. 일환지식 함천지인이라. 한 그릇의 밥 속에 천지인, 즉 우주가 들어있다. 한살림운동은 무해당 선생님의 생명사상을 실천하는 직접적인 매개였죠. 한살림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각자가 서게 하는 것이고, 각자가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것이지. 한살림운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할 때에는 또 하나의 위태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한살림을 하라는 게 아니죠. 땅과 물과 공기, 이 지구를 살리고, 그리고 그 지구와 유기적으로 관련 맺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도 살리자 하는 그런 것이지, 농약을 안 쓴 유기농 건강식 먹고 나 혼자 우리 집단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는 경고를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살림에 현판 글씨로 써주신 글씨가 바로 이 글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반듯한 잘쓴 글씨가 아니라 꿈틀꿈틀하죠. 우리는 이 글씨체를 지렁이체라고 부릅니다. 지렁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땅속에 공기구멍을 내고 또 유기물질들을 먹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땅을 살리는 존재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한살림의 간판은 바로 이 지렁이체 한살림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반듯한 인쇄체 글씨로 바뀌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 지점이 아쉽습니다. 저는 전국의 한살림이 다시 원래 무해당 선생님의 글씨, 이 지렁이체로 다시 간판을 바꿔 달고 그 숭고한 뜻을 다시 되새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아주 자주 합니다. 한살림에 대한 애정은 대단하셨죠. 한살림 기금 마련을 위해 그림마당 민에서 전시회를 열었을 때, 그때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나에게도 낮에는 하늘의 태양이 밝게 비추어 주시고 밤에는 달이 자애로운 빛을 주시며 땅은 필요한 만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못난 남편을 아내는 주야로 걱정하면서 건강하게 좋은 일 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삼형제는 훌륭한 아비 되기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내 아우들은 이 무능한 형을 공경하며, 세상의 많은 선배, 후배, 친지들은 건강하고 도통하여 세상 만민에게 많은 복을 베풀기를 바라니 나의 인생이 이 이상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겠습니까? 안분지족이라는 옛말이 있죠. 네, 무해당 선생님은 이런 작품도 남기셨습니다. 산속 외딴 길에 소리 없이 홀로 피었다가는 들꽃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무해당 선생님의 자연사랑, 인간사랑, 그리고 세상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스스로를 한없이 낮아지시려 애쓰셨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무희당 선생님은 이런 작품도 남기셨습니다. 필래 동국 평화춘이라. 반드시 온다. 동국은 우리나라죠. 평화의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민족이 이 분단을 극복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과 연대와 협동이 넘치는, 그리고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이죠. 말년의 무희당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무희당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그런 세상이 곧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